이게 노아씨 쑥꽃입니다. 노아씨는 암놈과 순놈이 다르죠. 똑같이 꽃은 피는데 쑥꽃, 순나무는 열매가 안 열립니다. 이 지금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쑥꽃, 노아씨 꽃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요 놈이 쑥꽃 노아씨입니다. 그 순놈이죠. 꽃대를 지금 좀 선명하게 잡고 싶은데 지금 휴대폰으로 찍다가 보니까 이게 최대네요. 잠깐만요. 이제 조금 보이네요. 이렇게 밑으로 조금 쳐져 있는 요놈이 꽃대입니다. 꽃몽울이라 하죠. 이게 꽃몽울입니다. 자, 이리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연두색이 나와요. 연한 연두색이죠. 요거는 무조건 쑥꽃이고 열매가 안 옵니다. 암꽃을 제가 한번 이제 잠깐 스톱하고 암나무가 있는 데 가서 암꽃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열매가 오는 암놈의 꽃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요 놈이 암꽃입니다. 요것도 암꽃이죠. 요 놈이 암꽃인데, 자, 쑥꽃과 암꽃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요것도 이제 암꽃이거든요. 요 놈도 암꽃입니다. 자, 암꽃과 쑥꽃의 비교를 해보면 암꽃일 경우에는 꽃받침이 길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 제일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요 상태 정도 되면 요게 지금 요 놈이 지금 꽃이거든요. 요 안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암꽃은 요것도 암꽃이네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꽃대가 아주 적은 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적당한 위치가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 보입니까? 이파리 옆에 이거 입 옆에 왼쪽에 보면 요게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요. 암꽃하고 쑥꽃하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 놈도 이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이게 뭘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요렇게 보시면 암꽃은 꽃받침이 길어요. 꽃보다 더 깁니다. 요것도 지금 암꽃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꽃받침이 길어서 꽃이 안 보입니다. 자, 쑥꽃은 연두색이 나와요. 희게 보이던가 연두색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영상 나간 거 보면. 근데 암꽃은 꽃받침이 길면서 진한 녹색이 나오죠. 이게 특징인데, 꽃이 좀 더 피어 있는 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암꽃이 조금 더 피은 거, 더 많이 꽃대가 열린 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요게 열매가 오는 암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꽃받침이 많이 길어요. 꽃보다 한 2배 정도 깁니다. 요거는 지금 꽃이 이제 피고 있는 중이죠. 이게 이제 요렇게 차이가 나요. 꽃이 이게 이제 다 열리기 전이고,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어서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열린 게 요거죠. 요놈. 요게 이제 꽃입니다. 이렇게 되죠. 꽃이. 이제 결론은 암꽃은 꽃대가 엄청 길어요. 꽃받침이.
자, 이거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더 이제 피게 되면 이렇게 이제 꽃이 열립니다. 꽃이 열리면서 안에 꽃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암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꽃 받침으로 우리가 암꽃과 수꽃을 구분을 하던데, 처음에 조그맣게 올라올 때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내가 암꽃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요거는 지금 암꽃이고, 쑥꽃을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자, 요 놈이 암꽃입니다. 아니, 자꾸 제가 실수를 하는데, 요 놈이 쑥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데, 쑥꽃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쑥꽃들이 이렇게 달려요. 쑥꽃은 일단 꽃받침이 길어요. 암꽃은 꽃받침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요 나무는 지금 홍후지라는 그 품종이 좋은 노화씨를 접을 놨습니다. 여기 홍후지라고 적혀 있죠. 그 여기에 접이, 이 부분이 접입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접이고, 잘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여기가 접이죠. 이렇게 접 나온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접인데 요렇게 이제 이거는 일부러 긴 놈을 접을 놨어요. 이렇게. 열매가 지금 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열매가 요 보이죠? 오른쪽 아래 쳐져 있는 요 놈이 열매입니다. 그 암꽃이고 열매가 지금 오고 있죠. 이렇게 노화씨의 암놈과 순놈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안목을 배워 두시면 이게 클 때마다 재미가 있어요. 요 암꽃이 필 때 뭐 모양은 그렇게 이쁘질 않는데 이건 열매를 보는 거거든요. 열매가 아주 이뻐요. 자, 여기까지 촬영하고 오늘 노화씨를 밭에서 파온 노화씨들을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하는 영상을 철사 풀고 하는 거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노화씨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요 놈이 지금 보입니까? 잘 안 보이네. 어제 밭에서 캐왔습니다. 철사를 감아 가지고 밭에 심었다가 이제 분작업 하려고 오늘 캐와서 오늘 철사 풀고 분작업을 할 겁니다. 카메라를 오늘 잘 맞추고, 자, 이렇게 해서 철사곡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처음부터 내가 문인목 수영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철사를 감고 키웠습니다. 아직 꽃은 오지 않았고요. 아, 꽃이 왔네. 이거 순놈이네요. 요런 게 지금 꽃입니다. 요놈이 요거 잘 안 보이죠? 요게 꽃입니다. 이거 꽃인데 이거는 무조건 순놈이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장지와 희생지를 얘기했는데, 도장지는 쓸데없이 나오는 거, 희생지는 목적을 두고 키운 거 차이인데,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도장지라고 봐야 돼요. 이런 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싹둑싹둑 자릅니다. 요렇게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가지죠. 다 잘라내고 제거해야 될 가지 중에서 그 내곡지와 외곡지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 한번 내곡지와 외곡지를 설명을 해 볼게요. 요렇게 곡이 들어가서 요거 있죠, 요놈 이렇게 곡이 들어가 가지고 안쪽에 나온 거를 내곡지라 합니다. 이렇게 곡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죠. 요놈 외곡지는 이렇게 바깥쪽에 나온 거, 곡의 바깥쪽에 나온 거죠. 요렇게 바깥쪽 부분에 나온 걸 외곡지라고 합니다. 곡의 안쪽에 나온 걸 내곡지. 제거해야 될 가지 중에 내곡지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쓸모가 없어요. 요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일지 개념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자를 거냐 안 자를 거냐 그걸 결정을 할 때, 자, 이렇게 이걸 자를 거냐 안 자를 거냐 결정을 할 때 이 굵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와 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게 일지죠. 일지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 일지가 이게 이지거든요. 일지 이게 이지인데 일지가 이지보다 가늘 경우는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눈으로 봤을 때 일지가 더 크고 이지가 가늘어요. 그럼 이거 일지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가늘다면 요거를 일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결정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다행히 일지가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철사골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행을 잡아 나가는데 일지, 이지, 삼지를 나갈 때 일지가 제일 커야 되거든요. 요런 거를 지금 내곡지로 봐야 돼요. 요런 거 잘 안 보이네. 요런 거는 내곡지로 봐야 되거든요. 안쪽에서 나왔어요. 요 곡의 안쪽에 나온 건데, 자, 여기서 이걸 자를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하는 게, 이거를 이쪽으로 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밀게 되면 이쪽 요 방향을 허전해요. 여기가 나무를 보면 허전하니까 이거를 밀어서 이쪽을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요거를 밀어보면 여기서 이쁘게 안 나와요. 차라리 이걸 밀어서 요걸 커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라버립니다. 그걸 지금 이제 다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고민해. 이거를 이제 수신부를 쓰고 요걸 철사를 감아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제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잡아가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숫꽃이라서 숫놈이고, 이 무늬목을 나중에 여기 탑 부분 어디 쪽에다가 이제 홍우지라는 품종이 좋은 거를 접을 넣어 가지고 그 홍우지만 가지고 밥을 채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놔두는 이유가 이 나무에 성장을 할 수 있게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겨두는 겁니다. 나중에 다 홍우지가 여기 접을 성공하게 되면 요 가지들은 다 날아갈 가지들이거든요. 자, 철사 한번 풀어볼게요. 철사를 풀 때는 우리가 이걸 씁니다. 이거 얏도 철사가이라 하죠. 요걸 제가 이거 두 개를 쓰는데, 자, 요거는 분재 공구용으로 나온 얏도라는 전문 공구고, 얏도는 일본말이고 이제 철사가이가 맞습니다. 이건 이제 철사 자를 때 쓰는 가이고, 예를 들면 뭐 고부길이 이런 거, 이 뿌리가이라고 하죠. 이 가지도 자르고 할 때 쓰고, 뭐 혹가이 이런 게 있는데, 공구는 많이 이제 다양하게 갖추고 쓰는 게 좋고요. 요것도 이제 롱로드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낚시용 붐에서 루어 낚시할 때
낚시바늘 빼는 그 공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공구는 녹이 슬어요. 이렇게 녹이 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15년 됐는데 녹이 하나도 안 슬었어요. 이 일본 애들이 이런 건 잘 만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 써보면 가벼워요. 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요 놈이 이제 끝이 날카롭죠. 이렇게 끝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거 뽑아낼 때 이걸 써요. 보통 이제 철사를 풀 때는 요게 제일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안정감이 있어 가지고 요렇게 풀어냅니다. 철사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철사를 풀 때 요 푸는 부위에서 멀리 손이 가면 안 돼요. 요 정도 잡고 풀고 다시 옮겨가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 흔들어 버리면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 감겨져 있는 2개 정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이제 또 부러지면 아까우니까 뭐 그거 옮겨 놨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음악이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요거 풀어놓고 음악을 끄겠습니다. 저 음악은 샹송입니다. 내가 AI로 작곡한 그 음악인데 지금 음악 채널을 샹송 음악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 채널을 이제 해보니까 이미 레드 오션이에요. 음악 채널은 너무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분재를 하게 됐는데 분재는 내가 또 좋아하고 내 전문 분야하고 분재 자격증, 분재 관리자 자격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번식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번식법에는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위를 왜 들었냐면은 요거 보입니까? 요거 여기 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자를 겁니다. 자, 여기 도포제를 바를 때는 이게 5cm 이상 되면 발라줘야 됩니다. 자, 뭐 번식법 하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갔죠. 자, 번식법에는 영양 번식과 종자 번식이 있는데 종자 번식은 말 그대로 씨를 심는 거. 잠깐 음악 좀 끄고 올게요. 자, 음악을 끄고 왔습니다. 조용하고 좋네요.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이 있는데 종자 번식은 글자 그대로 씨를 뿌려서 올리는 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자 번식은 작업하기가 쉽고 대량으로 할 수가 있고 뭐 밭에다 그냥 씨만 흩으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 번식의 단점은 꽃이나 열매를 보는 나무들은 늦게 와요. 늦게 온다는 것은 꽃이나 열매가 피는 씨를 심어서 피는 기간이 최하 빠르면 5년, 늦으면 7년.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생을 해보면 꽃이 빨리 와요. 한 3년 되니까 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7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종자 번식은 글자 그대로 이제 얘를 제일 쉽게 동백 같은 경우에 씨를 뿌리면 발화도 잘 되고 그 성장도 빠른데 동백 꽃을 보려면 기본이 5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럼 5년 동안 꽃을 못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자 번식의 이제 단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빨간 꽃 동백을 씨를 따서 심었는데 5년 후에 꽃이 피었는데 흰 동백이 나왔어요. 그분이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분명히 빨간 꽃 동백을 씨를 심었는데 왜 거기서 흰 꽃이 나왔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감나무 같은 경우에 기감이나 이런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한 대목을 씁니다. 거기다가 단감을 접을라요. 근데 그 단감의 씨를 뽑아서 심으면
단감이 안 나오고 대목의 종자로 따라갑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에요. 원래 단감으로 간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식물을 해보신 분들은 그거 다 압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꽃감을 먹고 씨를 뽑아서 심었는데, 다 발화가 됐습니다. 근데 누가 그래도 꽃감이 어떻게 되냐? 꽃감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꽃감 같은 경우에는, 건조를 절대 열 처리를 안 합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추 건조기에서 열이 많이 나가지고, 씨가 죽을 수가 있는데, 잠긴다는 거죠. 꽃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연 건조를 해요. 왜냐하면 꽃감에 말릴 때 열을 주면 이제 맛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꽃감을 먹고, 이제 길거리에 사가지고 먹고, 간식으로 먹고, 꽃감씨를 모아가지고, 삽목 상자에 한 판을 부었어요. 보니까 감나무가 올라왔더라고. 그걸 밴드에 올리니까 너무 재밌다고 엄청 신기해하는데, 신기한 거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자번식은 했고, 종자번식은 씨를 심는다. 단점은 꽃이나 열매가 늦게 온다. 그래서 하는 게 영양번식을 하죠. 영양번식이라는 거는 이 몸통 자체를 번식하는 거. 대표적인 게 삽목, 전목, 지목, 희무지, 뿌리 나누기, 건삽, 이런 부분들인데, 건삽일 경우에 이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노아씨의 뿌리입니다. 이 부분이 새까만 게. 이거를 잘라서 삽목을 하면 95% 나와요. 거의 제가 해보니까 95% 올라옵니다. 건삽하면. 뿌리 삽목이죠. 자, 그 방식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씨를 부어가지고 암놈이 나온 거를 땅에 심어서 그 뿌리를 삽목을 하면 열매가 와요. 100%입니다. 근데 이제 접목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대목을 만들어야 되고 일이 많아요. 그러고 이제 접을 일일이 놔야 되고, 삽목이나 접목 다 좋은데, 그거를 오늘 이 노아시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삽목이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시입니다. 이 노아시가 삽목이 안 되는데, 접도 잘 안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큰 나무를 우리가 잘라보면,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놈이 이제 이 건삽입니다. 이 여기 뿌리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한 겁니다. 건삽.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흔적이 남아있죠. 이렇게. 요 부분이 잘란 부분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걸 이제 필요 없는, 이 주간만 살리고 요 가지는 필요가 없는데, 놔둘 수도 있습니다. 놔두고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잘라버릴게요. 이 가지를 나중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안 잘라내고 이 세 개를 묶어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버리죠. 그럼 여기 붙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재밌는 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접도 잘 안 되고 삽목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가 물기가 없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는 느낌이 나는데, 노아씨는 이렇게 잘라보면 물기가 없어요. 퍼석퍼석하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물기가 없으니까 접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들어가면 이제 올해 새순 올라온 게 굳어지면 녹지삽이라 하거든요. 녹지삽을 해요. 올해 올라온 이제 가지를 약간 경화가 될 때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를 보고 이제 그 가지를 잘라서 접을 하는데, 그래도 확률이 엄청 떨어져요. 그거를 이제 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물기가 없다는 거, 말라가지고. 자,
잠깐만 다른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축경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축경. 이 줄기와 요 부분이 여기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요 굵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무시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어들면 이거는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냅니다. 이제 이거와 접이 안 되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잘라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해주죠. 조금 이제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이제 접하는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라 보면 나무 줄기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좀 건조하게 느껴져요. 버석버석해요. 이 형성층이라죠. 목줄부가. 그래서 접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요 가지는 내가 이렇게 안 나게 대해서 여기다 묶어서 여기다 붙일 겁니다. 그 융합을 한다 하죠. 뭐 그렇게 할 건데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잘라냈고요. 요거는 지금 꽃도 놨는데 쑥꽃이네요. 여러분이 꽃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입니까? 요거 요게 꽃입니다. 요거 꽃대죠. 보이시나요? 이게 꽃대입니다. 이게 딱 보면은 끝이 약간 연두색이 보여요. 이거는 무조건 순꽃이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거 이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게 재밌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문인목으로 가야 돼요. 문인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문인목은 선비나무라고 하죠. 문자가 걸을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선비나무인데, 유일하게 문인목은 그 밑에가 가늘어도 되고 그 다음에 팔방근이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문인목 기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인목이 되려면 요 전체 길이에, 요 전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 길이에 4분의 3 밑으로 가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없어지죠. 자, 여기서 가지를 제거를 할 때 4분의 3 지점의 가지를 남겨놓고 밑으로 다 이제 잘라내는데, 이거를 자르실 때 1번 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첫 일지. 여기서 보시면 요 놈이 제일 굵어요. 가지가. 그래서 이걸 일지를 잡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보다 요 놈이 더 크게 지금 느껴집니다. 이게 실제 보시면 눈으로 봐서 이게 더 굵어요.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죠. 요거를 일지 쓸 거냐, 이걸 일지 쓸 거냐. 근데 딱 볼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놈을 일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사정도 없이. 자, 이게 일지가 됐죠. 그러니까 문인목의 기준은 선비나무인데 선비의 기상이 어려 있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유일하게 분재 중에서 철학적인 면이 들어간 게 이 문인목입니다. 문인목 소행은 23분짜리인가 한 게 올라가 있어요. 선비의 기상이 어려 있고 쓰러질 듯 하면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선비의 기상이 느껴지게 해야 되고, 그래서 문인목은 철학적인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럴 문자가 들어갔고, 문자라는 거는 그 선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이 전체 길이의 4분의 3 이하는 가지가 있어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나무를 만들다가 보면, 예를 들면 이것도 다 지금 문인목으로 곡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철사가 다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뭔가 이렇게 잎이 있어서 좋겠다. 뭐 간부라치라죠. 뭔가 허전하다. 근데 여기에 가지를 달게 되면 문인목 규격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럴 경우에 낙지를 씁니다. 낙지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향지, 밑으로 내려오는 가지죠. 자, 밑으로 내려오는 가지는 제거해야 될 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향지도 그렇고, 도장지도 그렇고,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뭔가 허전한데, 잎을 달라니까 무늬목 규격에 벗어나고, 그래서 여기 위에서 가지를 길게 뽑아가지고,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낙지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여기에 있고 낙지가 이렇게 딱 꼬불꼬불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잎이 달리겠죠. 이걸 신의 한 수라 그러죠,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가지가 내려온 거하고 여기서 바로 난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연출이라 그럽니다. 이런 연출을 잘 하면 이 나무가 값어치가 몇 배가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무를 만드시는 작가님들의 이제 보는 예술성이죠.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에 심어서 요 활짝 시키고 요거 도포제 바르고 해서 뿌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올 가을쯤에 철사를 감을 겁니다. 그래서 철사를 감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철사 감기가 있죠. 이렇게 이 고기 다 들어갔습니다. 요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접을 놓을 겁니다. 요 탑 부분에 접을 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밥을 치울 건데 요거는 다 날아갈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맹지가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아직 열매가 꽃이 안 왔네요. 아마 이게 안 놈은 아닐 겁니다. 이거 실생해 가지고 이제 꽃을 아직 못 봤어요. 이거 다 철사 감은 건데 좀 전에 이제 번식법을 하다 말았는데 번식법에 보면 이제 그 포기 나누기가 있죠. 자, 요거 있네요. 여기 보입니까? 이 뿌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놈이 요거를 자르면 이게 한 개의 나무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한 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난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포기 나누기를 하죠. 요런 방법. 이제 요렇게 지금 나가 있죠. 이게 맹아라고 하죠. 맹아. 요렇게 이제 올라온 게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맹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한 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아직 꽃이 안 왔는데, 이거 이제 열매가 왔네요. 이거 암놈이네. 득템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게 암놈이고 이 나무에서 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암놈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뗐으니까. 자, 이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열매가 지금 왔거든요. 이게 지금 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죠. 지금 꽃 몇 개 있는지 알리고 있습니다. 자, 꽃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열매입니다. 요놈 열매가 순놈은 이게 연녹색으로 온다 했죠. 안 그러면 하얗거나. 이거는 전체가 이제 녹색이면서 꽃받침이 보입니다. 이렇게 요 꽃받침이 약간 벌어지면서 요게 열매 꽃이고,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는 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있죠. 요 놈이 또 열매입니다. 요 놈이 이렇게 요 놈 열매고, 여기도 한 개 있네요. 요거 열매입니다. 요거 그리고 열매가 3개가 달렸네요. 이거는 득템했습니다. 이거 실생한 건데 이렇게 열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한 20% 정도가 실생을 하면
노아씨를 씨를 받아서 실생을 하면, 여기 한 군데 지금 3개가 달려있네. 자, 아주 적은 이제 꽃대입니다, 이게. 숫꽃하고 다르죠? 이게. 보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네. 요 놈이 지금 열매입니다. 요 놈. 요것도 열매고. 이렇게 숫꽃과 암꽃을 구분하는데, 야, 이거는 바로 열매가 와가지고, 요것도 한 놈이 한 놈 나왔고, 요것도 그럼 한 개 떼야 되는데, 이게 안에 박혀갖고 못 떼겠네. 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끼를 쳤습니다. 새끼를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한다는 거죠. 아까 번식법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이렇게 폭이 나누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를 뗐습니다. 요거 한 개 뗐고, 또 요것도 한 개 뗐죠. 이거는 2개를 못 만들겠네요. 요거는 쌍간으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3개를 2개가 나온 거죠. 이게 번식법입니다. 자, 여기서 무늬목을 이미 이거는 열매가 왔기 때문에 접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지를 어느 걸 써서 무늬목을 만들 거냐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죠. 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일단 여기에 열매가 왔습니다. 열매가 왔고, 요 부분에 지금 이게 쌍향지거든요. 한 장소에서 이게 2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 개 잘라야 되죠. 가지를 2개를 벌린다고 그제 영상에 올렸는데, 그때 가지를 2개를 벌린다는데 한 곳에서 2개를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개가 나와가지고 요 위에서 2개를 벌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쌍향지입니다. 자, 근데 요거 2개 중에 한 개를 살릴 건데 어디를 걸 살릴 거냐? 이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가지는 제거가 돼야 돼요. 뭐 나눠도 상관없겠네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 가지를 살릴 거냐, 이 2개를, 요 가지를 살릴 때 요 2개 중에 어느 가를 살릴 거냐를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요걸 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가지와 이 가지와 배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은 방향에 갔어요. 요 놈과 요 놈이 같은 방향을 갔습니다. 그럼 이게 제거가 돼야 돼요. 같은 방향 중에 한 개가 없어져야 되죠. 이렇게 따버립니다. 자, 요 놈을 나중에 가지가 커지면 이걸 요렇게 이제 철사를 감아서 눕힐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내릴 거고, 그 다음 요 밑은 싹 다 제거가 됩니다. 요렇게. 요 밑은 사정도 없이, 이건 내곡지죠. 내곡지 설명드렸습니다. 요건 내곡지기 돼서 무조건 없어야 되고, 자, 이렇게 싹 훑어버리고, 요 위에만 키우죠. 이거는 열매가 왔으니까 그대로 거의 완성목, 올해 밥 좀 치우면 내년에 조금 괜찮겠네요. 이거 철사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자, 철사를 벗길 때 잠깐만요. 요거를 지금 뿌리를 잘랐는데 이거 마르니까 이거 화분에 심어 놓고 뭐 심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머리가 죽는 거 수분 부족이거든요. 이렇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에 바로 담아 놓겠습니다. 자, 상토는 우리가 이제 요 상토는 거창마사를 씁니다. 거창 흑마사를 써요. 그걸 거창 흑마사와 상토를 1대1로 섞습니다. 상토 50리터에 흑마사도 50리터가 들어가요. 자, 요렇게 이제 하나의 개체가 나왔습니다. 화분은 지금 좀 큰 걸 썼어요. 이게 4치짜리인데 12cm입니다. 직경이. 근데 조금 큰 거를 쓰는 이유가 흙이 많으면 발육이 쉬워요. 이것도 지금 머리를 숱고 있기 때문에 달수가 나오니까 잘라버린다.
자, 이렇게 뿌리가 이제 길어요. 이렇게 절렁절렁 쳐지죠.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노화씨를 안 해본 분들은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제 상당히 그 열매가 왔을 때, 노화씨 열매가 왔을 때 이쁘게 이쁩니다. 그 여자분들도 좋아해요. 인기 품종인데 일단 단가가 좀 셉니다. 자, 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한꺼번에 한 영상에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노화씨 좋아하는 분은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또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선이 3개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 선입니다. 이게 이제 흙을 여기까지 채우라는 거거든요. 안선에 요 테두리가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채우고, 물을 주게 되면 여기까지 흙이 찼으니까 위에 공간이 있죠. 그럼 요 위에 물이 넘을 때까지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요 포트의 원리거든요. 그 물을 주는 조르개를 산수기라 하죠. 산수기로 물을 주면은 계속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요 물이 다 찰 때까지 시간이 뭐 한 3만 개씩 주면 물 주는데 뭐 반나절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흙은 요 선까지 채우고, 물을 줄 때 요까지 넘게까지 물을 줘버리면 여기에 배수가 맞다는 거죠. 요 통 안에. 거기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걸 만드는 분이 요까지 흙을 채우고 요 부분, 요 위에 공간에 물을 다 주면 이 안에 흙이 다 젖을 정도의 양의 물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제 같은 경우는 많이 채웁니다. 요까지. 왜냐면 우리는 자동 관수기 때문에 한 25분, 30분 천천히 줍니다. 물을 많이 주면은 이제, 아니, 빨리 주면 그 시간이 없을 때는 좋지만,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물을 이제 천천히 적은 양으로 천천히 주면 천천히 섬에도 구석구석 섬야 됩니다. 그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철사 풀기를 할 건데, 철사를 보시다시피 이 나무보다 이 철사가 더 굵어요. 이거를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요 밑에서 철사가 3개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감겨 올라왔는데, 철사를 1개 감을 거냐 3번을 감을 거냐, 그거는 어느 게 정석이다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가는 걸 3개를 감은 이유가, 요게 휘어질 정도의 요 3개 정도 되는 뚜껑을 감으면 요거 지금 한 3mm 정도 되겠네요. 철사가 3mm 2개가 감겼는데, 만약에 5mm 철사로 이걸 감게 되면 노화씨 수피가 약해요. 5mm를 가지고 철사를 감게 되면 수피가 균열이 가요. 이 철사를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면 올라가 가지고 요거는 여기까지만 감고 여기서부터 가는 게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나무 가지보다 철사가 큽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이 정법을 안 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밀어붙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도 감아요. 이렇게 감으면 안 된다는 게, 잘못하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근데 원래 정석은 이렇게 가지보다 두꺼운 철사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 인정합니다. 이건 바빠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철사를 벗길 때 가지가 가늘어요. 이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철사를 벗기는 거는 철사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벗기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잡고 싹둑 자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 나갑니다. 그 우리가 뭐 철사를 재활용 쓰는 거는 맞는데 자재도 아껴야 되고, 근데 사람이 이제 바쁘다 보면 재활용해야 될 만큼 그거를 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게 또 더 급하더라고, 이게. 자, 이때 이제 요런 가위, 이제 이런 철사 가위가 필요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가 감겨있을 때, 그럼 어느 것부터 풀 거냐, 순서대로 풀 거냐, 그거 정법 따지지 마세요. 내가 푸는 방식은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것부터 풉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는 것부터 풀고 제일 두꺼운 거 한 개 마지막에 남았을 때, 이 철사를 감아놓은 요 부분이 나무가 약해요. 살짝 제끼면 부러집니다. 근데 가는 걸 먼저 풀고 두꺼운 걸 뒤에 풀게 되면 그 두꺼운 거 풀 때 잘못하면 여기 뚝 하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거는 철사가 세 개가 감겨 있을 때는 제일 굵은 것부터 풀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를 남겨 놓죠. 그럼 두꺼운 걸 풀게 되면 가는 철사가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철사를 이제 감아가지고 곡을 넣을 때 제일 애를 먹는 게 이제 부러져요. 나무 중에서 이제 진백 종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침엽수를 하죠. 사이프러스 종류, 그 향나무 종류들, 진백들은 잘 안 부러집니다. 근데 잘 부러지는 대표적인 나무가 철쭉, 진달래, 감나무. 노아씨가 감나무인 건 알죠? 애기 감입니다. 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잘 부러지는 종류의 나무들이 철쭉, 진달래, 감나무. 이거는 그냥 힘 조금 주면은 뿌지직합니다. 이제 진백 종류 같은 데는 부러져도 힘이 있어 가지고 찢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찌직하면 하는데, 감나무, 진달래, 뭐 노아씨 이런 것들은 찌직하는 게 그냥 뚝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못 쓰게 돼요. 수영이 잡혀 있는 나무를 철사를 풀던가 곡을 넣을 때 뚝 하고 부러지면 미쳐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이 내곡지거든요. 요 가지가 곡에 지금 내곡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나중에 크면은 이거 안 됩니다. 자, 이 끝을 떨어뜨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펼 거냐 떨어뜨릴 거냐, 이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처음에 이 철사를 감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요 놈이 요렇게 여기 원래는 여기 끝부분입니다. 수신부라고 하죠. 이렇게 하늘로 보고 있었는데 꺾어 내렸습니다. 꺾어 내려서 가지를 만들고 요거를 수신부를 잡았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살짝 이렇게 벌려서 밥을 빨리 채우겠다는 거죠. 요렇게. 얘가 여기 원래 이렇게 요 가지가 원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즘 있던 거를 꺾어서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밭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너무 가버렸어요. 한 요 정도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수신부가 되겠죠. 요 부분이 되고, 이제 여기 원래는 여기 원줄기인데 이제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요거를 내가 화분에 담아 가지고 교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뿌리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자를 때는 뿌리가 없는데 자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털 뿌리가 많은 거는 잘라도 좋은 게, 여기서 다시 새 뿌리가 많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흙을 넣는 요걸 짝대기를 주실 때, 요걸 주실 때 바로 쑤시지 말고 저 같은 거 이렇게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쉽게 얘기하면 요렇게 보입니까? 이 흙이 상토가 지금 어제 내가 나무를 여기다 묻어 놓고 가면서 물을 좀 줬더니 많이 말랐어요. 습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잡아보면 이게 약간 습도가 좀 많은 편이라서 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한 개, 두 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자,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밑으로 내리면서 밑으로 밀면서 쳐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배수 얘기했죠. 요 부분이 배수 부분이거든요. 요 선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거의 여기까지 흙을 채웠어요. 자, 여기서 채우고 또 한 가지가 이거를 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탭입니다. 기운찬 탭이 이제 가축분이죠. 그 탭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탭이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농협에서 나온 이제 탭이 같은 경우에는 이 탭이가 숙성이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탭이를 숙성이 안 된 거를 사용하게 되면, 잠깐만요. 요걸 좀 맞춰놓고. 자, 탭이를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사용을 하실 때, 이제 뭐를 설명을 드리냐면, 겉흙용이냐, 안 그러면은 이제 화분에 넣어도 되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겉흙을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겉흙용 퇴비를 흙과 섞어가지고 땅속에 묻으면 발효가 안 됐을 퇴비를 넣을 경우에 발효가 되면서 열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가 탑니다. 죽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밭에 멀칭을 할 때 제가 이제 옆에 이제 하는 분들 권하는 게, 추석 세고 퇴비를 잔뜩 10cm 정도 두께를 깔아서 갈기를 갈고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로 멀칭을 해라. 비닐을 두꺼운 거 써라. 그래야 몇 년 간다. 그래 가지고 내년 봄까지 한 6개월 정도 안에서 숙성을 시켜라. 뭐냐 하면은 비닐을 덮어 놓으면 햇빛을 받아 가지고 안에서 발효가 돼요. 그럼 내년 봄쯤 되면은 다 썩어 가지고 이제 발효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때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춤을 추면서 커요. 너무 좋아 가지고. 근데 그거 없이 퇴비를 그냥 흙과 섞고, 안 그러면 구덩이 파서 안에 퇴비를 넣고 그 위에 나무를 넣고 심으면 발효가 안 된 퇴비일 경우에 발효가 되면서 나무가 죽게 되겠죠. 자, 이거 철사를 감아서 잘 안 보이죠?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요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나무가 가늘어서 굉장히, 자, 지금 요게 끝입니다. 철사 끝인데, 여기서 이렇게 짧게 안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길게 뺍니다.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한 바퀴 돌려주고, 자, 여기를 잡고 이걸 다시 반대쪽을 꺾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감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딱 붙어 있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철사를 감는 방식이, 여기에 철사 감은 흔적이 있죠.
그럼 이제 다음에 요거 원래 보통 우리가 철사를 감으면 한 번 가지고 안 끝납니다. 많이 감을 때는 3번까지 감아요. 철사 풀면은 수영이 흩어져요. 다시 감을 때는 철사를 원래 감았던 게 이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이 흔적이 이렇게 감았어요. 그럼 두 번째 갈 때는 반대로 대줘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요령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감은데 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이 안 차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 지금 이 노아씨가 잘 부러진다 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좀 정밀하게 해야 되겠죠. 일단은 철사는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쪽으로 비틀어져 있죠. 그럼 여기가 수신부가 된다 했습니다. 요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이게 또 가지가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내곡지로 들어갔어요. 이거를 외곡지로 잘라내든가 외곡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꺾으실 때, 오씨, 벌써 가네. 한꺼번에 꺾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 이제 약한 곡이 들어갔죠. 이렇게 왜곡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내곡지가 돼요. 요놈이. 그럼 다시 이걸 반대로 이걸 또 꺾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왜곡지로 오게. 자, 이거를 지금 너무 쳐졌어요. 그럼 이걸 수신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약간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톱 부분이 나와지겠죠. 나중에 보시면 그림이 벌써 나오는 게 이 부분이 비게 됩니다. 이쪽 부분이 허전하게 돼요. 이 부분이 허전하게 되거든요. 그럼 요 가지를 받아서 안 나오네 그림이. 요 가지를 받아서 여기를 좀 막아줘야 됩니다. 공간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이게 맹화를 아니 도장지를 할 거냐 시행지를 할 거냐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영양가도 좋고 해서 상당히 잘 부러집니다. 사정도 없이 부러져요.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양은 마음에 안 드네요. 가지 배열도 안 맞고 요런 부분도 그렇고 요거는 그렇게 나중에 배양을 더 시켜 가지고 다시 수행을 한 번 더 잡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네요. 지금 여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이게 열매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가지를 못 자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잘라버리고 싶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요거는 마무리 짓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시간이 지금 50분이 지났네요. 이거는 너무 기니까 오늘 여기서 수업하고 다음에 또 올려보겠습니다. In my
sous le ciel délavé. La pluie n'est plus qu'un souvenir sur les pavés anciens. Mais je sens déjà partir la chaleur de tes mains. La ville respire plus clair que nos cœurs incertains. Le vent léger dans l'air parle d'un autre chemin. Au matin après la pluie, nos regards se taisent. L'amour de la nuit s'efface et se pèse. Tes lèvres encore proches, mais ton âme plus loin. Le soleil accroche nos silences soudains. Le Sacré-Cœur éclaire un ciel presque bleu.